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손상대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탈원전 감사 보고서 넉장 처리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가 감사위원회에서 3차례 연속으로 부결된 것에 반기로 감사위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철저한 전방위 보안 감사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감사는 기존 감사팀이 아닌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사실상 새로운 감사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까지 확대하는 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이유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명된 5명의 감사위원이 계속해서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지난 2월에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현재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국회법을 3개월 동안이나 어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감사원이 국회법을 3개월 동안 어겼다면 다 처벌받아야죠. 거기다가 한승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 지난 4월 9일, 10일, 13일 이 3차례에 걸쳐서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한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는 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한 5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충돌을 빚은 것으로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한 보안 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인 듯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화이팅!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그 감사팀 이들의 활동을 보면 한수원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 한 곳 그리고 전력 거래 관련 기관 한 곳, 이 두 곳을 감사 대상에 추가를 했고 지난 2월에 한 차례 소환했던 한수원 핵심 관계자들을 2차로 불러서 추가 조사까지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 직원의 4명 그들이 사용했던 PC에 대한 추가 포렌식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추가 확보 자료를 위해서 감사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살살살 빠져나와서 제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최재형 원장의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 보고서를 반드시 내놓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원장이 사석에까지 갔어도 내가 현 정권의 코드 인사가 아니란 것을 감사 결과로 확실히 입증해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 구성된 감사팀을 향해서도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 감사를 실시해라. 이런 지시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살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최재형 원장이 월성 1호기 보고서를 사실대로 제출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서류만 요란하고 사실을 숨긴 채 결국 문재인 정권의 바람대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보도할 것이다. 아니면 빼도 박도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바람대로 그렇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1번, 2번. 저는 최재형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일단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다고 생각하면 최재형 원장이 탈원전 정책의 엉터리, 그 민낯을 까발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겠지만 지금까지 한 강단으로 봐서는 충분히 내놓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있다는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허구의 민낯이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클 겁니다. 자칫하면 감사원장에서 모가지 될 생각도 해야 되거든. 반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결과를 내놓게 되면 감사원 내 최재형 원장의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 똑같네. 문재인 정권에 아무나 떨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엔 최재형 원장이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최 원장으로서는 이래도 타격 저래도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월성 1호기에 대한 보안감사를 이왕지사 추진했기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일단은 까발릴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까발릴 생각이 없다면 보안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쇼일까? 꼼수일까? 하여튼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보완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제대로 공개만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흑우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은 모두 까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와 관련 기업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피해를 입힌 것을 최재형 감사원장의 결단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모습을 보면 아마 기업이 작살났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 기업이었던 두산중공업이 풍력 등을 주력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풍력 에너지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권과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에게 기존 2조 4천억 원에 대해서 1조 원가량을 추가 지원하면서 구조 조정과 사업 개편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울며 겨자 몇 개씩으로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야 이거 세상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좌파 정권의 그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보유한 이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종을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보십시오. 좌파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보고 전자산업 때려치우고 화장실을 만들어 이런 만들어야 돼요. 안 들어? 기업 문 닫고 싶어? 마음만 먹으면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꼬라보죠. 두산중공업이 왜 이리 됐습니까? 이 좌파 정권의 무시무시한 대기업 때려잡기에 그 첫 번째 타자로 두산중공업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두산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가 더 문제인 이유는 앞으로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또다시 투입될 공적 자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1조 8천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2천억 원을 더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 야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투입되지도 않을 공적 자금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꼬라지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탈원전 안 했으면 두산중공업이 흑자기업이었어요. 적자도 날 이유도 없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금도 수많은 원전 수주를 해서 떵떵거린 나라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국민의 혈세를 때려받고 그렇다고 그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만은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 같은 꼬라지하고 자빠졌네. 더 큰 문제는요, 두산중공업의 친환경 기술이 아직은 그런맛 수준이란 겁니다. 언제 얼마나 더 때려 박아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두산중공업 노조 관계자들이 두산중공업의 친환경 기술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고 4년 정도는 지나야 일감이 확보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두산중공업에 얼마만큼의 공적 자금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 사이 두산중공업이 버텨낼지 이게 미지수란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 수주를 때려받고 문 닫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권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 왜냐하면 최재형의 자신이 스스로 내가 현 정권의 코드 인사가 아니란 것을 감사 결과로 입증해 주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 말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보면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국의 엄청난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했고 그대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 검찰 수사로 인해서 조국이 두 손을 들고 결국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이 떠난 자리에 조국보다 더한 추미애를 앉혔고, 검찰 난도질과 함께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재형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을 다 까발려버린다면 문재인 행정부와 국회가 검찰에게 했던 짓거리를 감사원에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을 밝히는 것은 조국 사태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안이란 것입니다. 조국 사태는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엄벌을 하면 될 것이고, 탈원전 정책은 조국 사태보다는 제가 보기엔 한 100배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 원전 생태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환경론자의 얘기를 듣고 영화 하나 보고 대한민국의 전자산업 이후에 먹거리 시장을 한순간에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이 민낯이 감사원장에 의해서 확인하게 밝혀지면 문재인의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이거는 너무도 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33년을 구형을 한 걸 정도라면 330년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어느 곳에도 이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무소불위를 막을 곳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치도 자꾸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권을 견제했던 검찰이 난도질을 당했고,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역할을 못해주고 있으며 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밥 먹듯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되었던 간에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자루를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과연 과거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를 걸었던 윤석열과 같은 모습을 최재형 원장이 보여줄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단 1%도 숨김없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실상을 밝혀주기를 손상대 TV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양심 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아부에서 출세를 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훗날 대한민국 역사는 문재인보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